오늘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 하루 30분, 이것만 하세요. 78세 박정숙 할머니는 명절날 손주들이 오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도무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멍하니 웃기만 하다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아는 사람 이름이 입에서만 맴돌고 그러시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30년간 치매 환자 5,000명을 돌봐온 신경과 전문 김영수입니다. 작년 호주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단 30분 이것만 해도 치매 위험이 40%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박정숙 할머니한테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가 오셨을 때 손주 이름은 물론이고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때마다 또렷하게 이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경로당에서 수다 떨 때 누구 얘기인지 헷갈리지 않고 웃을 수 있고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밤에 잠들 때 내일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리고 주변에 손주 이름 자꾸 헷갈린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한테도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못 알아보겠구나. 대화도 할 수 없고 웃지도 못하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계시겠구나. 아닙니다. 그건 치매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까지 잃는 병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최영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3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 딸이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엄마랑 대화도 못하는 거죠? 저는 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최할머니는 지금도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끔 헷갈릴 때도 있지만요. 딸이 병원에 모시고 오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세요. 말은 예전만큼 많이 못하시지만 딸 손을 잡은 그 표정을 보면 압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치매 환자들은 감정을 느낍니다. 행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사랑도 느낍니다. 단지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하십니다. 산책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TV도 보시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십니다. 중기까지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함께 음악을 듣고 옛날 사진을 보고 산책을 하고 손을 잡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5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부부는 지난 5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 부인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자.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함께 옛날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60년대 가요를 틀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대 갔을 때, 처음 장사 시작했을 때, 아이들 낳았을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부인은 매번 새롭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부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후회가 없어요. 지난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보 손잡고 매일 산책하고 함께 웃고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어요.
치매 진단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치매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같은 질문을 100번 하시고 방금 한 말을 기억 못 하시고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은 있습니다. 함께 웃는 순간, 손을 잡는 순간,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가족들이 치매 진단 후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예전처럼 대화를 안 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돌보는 것만으로도 지치니까요. 그런데 그게 환자에게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치매 환자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환자를 환자로만 보지 마세요. 여전히 당신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자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은 치매 환자에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을 못 부르던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치매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에서 음악을 처리하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남아있거든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치매가 뇌를 망가뜨릴 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부터 먼저 망가집니다. 그런데 음악을 느끼고 반응하는 부분은 훨씬 나중까지 건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 이름은 못 부르는데 옛날 노래는 부릅니다. 어제 먹은 밥은 기억 못하는데 60년 전 노래 가사는 줄줄 외웁니다. 지금 누가 옆에 있는지 모르는데 음악만 들리면 눈빛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 2,0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그중 절반은 매일 30분씩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음악 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3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음악을 들은 그룹은 치매 진행 속도가 42% 느려졌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요. 불안 증상은 67% 감소했고 우울증은 58% 개선됐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능력도 평균 35% 향상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현재 나와 있는 치매 약들, 비싼 돈 주고 먹어도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고작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악은 42%입니다. 공짜로요. 부작용 없이요. 8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알아보는데 이름을 못 부르셨어요. 대화도 거의 안 되셨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을 걸면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셨죠. 며느리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대화도 못하고 이름도 못 부르시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우연히 옛날 노래를 틀었습니다. 60년대 트로트 모음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이미자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열손가락. 가사를 줄줄 외우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도 못 부르시는데 노래는 이렇게 잘 부르시나?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 먹고 나서 30분. 함께 앉아서 옛날 노래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들을 시간이 되면 먼저 거실로 나오셨어요. 며느리 손을 잡고 소파에 앉으셨죠. 노래를 들으면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이 노래 나왔을 때 25이었는데 그때 시집 처음 왔을 때야. 이런 얘기들을요. 한 달쯤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미영아, 오늘도 노래 들을까? 며느리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듣는 자기 이름이었거든요. 지금도 할머니와 며느리는 매일 함께 음악을 듣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많은 걸 기억 못 하십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가 왔는지 그런 건 모르세요. 하지만 음악만 들리면 달라집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웃으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이 우리 시어머니를 돌려주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려주었어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어요. 손잡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음악이 만드는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 되면 더 심해지죠.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요. 해질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지면 갑자기 불안해하시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고 누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하세요. 그런데 음악을 들려주면 이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현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할아버지 엄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라고 엄마는 안 계신다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나훈아 노래를요.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죠. 지금은 매일 저녁 6시에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아서 노래를 들으세요. 집에 가야 한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요. 음악은 치매 환자의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불안을 줄이고 우울함을 덜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은 환자와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겼던 가족이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웃음이 사라졌던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옵니다. 음악은 약이 아닙니다. 주사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음악은 치매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음악을 들려드려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함께 음악을 들으세요. 환자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드리면 됩니다. 60년대 트로트, 70년대 가요, 80년대 발라드, 어떤 장르든 환자가 좋아하시던 걸로요. 스마트폰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60년대 트로트 모음, 이미자 노래 모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시간짜리 모음집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라디오를 틀어드리세요. KBS 1라디오 같은 데서 옛날 노래 많이 틀어줍니다. 중요한 건 함께 듣는 겁니다. 그냥 틀어만 놓고 다른 일 하지 마세요. 환자 옆에 앉아서 함께 들으세요. 손을 잡아주시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머니,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환자가 대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옛날 사진을 함께 보세요.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사진첩을 꺼내서 함께 넘기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틀리게 대답하셔도 절대 고쳐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 재미있었겠네요.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세요. 67세 이정숙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 매주 일요일 오후에 사진을 함께 봅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시어머니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진이 부산에서 찍은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서울이라고 하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는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뻔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서울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산책하세요. 하루 20분만 함께 걸으세요.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걸으면서 손을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환자는 손을 잡으면 안심합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산책하면서 주변 얘기를 해주세요. 어머니, 저기 꽃 피었네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저기 강아지 있어요. 귀엽죠? 이런 소소한 대화가 환자에게는 큰 자극입니다. 네 번째, 좋아하시던 음식을 함께 만드세요. 물론 환자가 직접 요리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옆에 앉아 계시게 하세요. 어머니, 김치 맛 좀 봐주세요. 간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환자가 정확하게 대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다 뇌의 자극입니다. 다섯 번째, 절대 꾸짖지 마세요. 치매 환자는 같은 질문을 100번도 더 합니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10분마다 같은 질문을요. 그럴 때 화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어머니, 조금 전에도 똑같은 거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참으세요. 환자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100번을 물어보시면 100번 대답해 드리세요. 네, 어머니, 아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똑같이 대답해 드리세요. 72세 박영희 씨는 어머니를 7년째 모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몇십 번씩 같은 질문을 하세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거구나.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100번을 물어보시면 100번 웃으면서 대답해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도 편해지더래요. 화내고 짜증내는 것보다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훨씬 덜 힘들었대요. 여섯 번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스킨십 하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어깨를 안아주세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치매 환자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제 환자 가족 중에 매일 밤 자기 전에 어머니 손을 꼭 잡아주는 분이 계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내일 봐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어머니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일곱 번째,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 드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게 하세요. 치매 환자는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 환자를 편안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9시 30분에 아침 먹고 10시에 산책하고 11시에 음악 듣고 이렇게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여덟 번째, 환자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환자가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해 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슬프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환자가 화를 내시면 왜 화내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화나시는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환자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 8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하루 1시간만요. 1시간이 어려우시면 30분만이라도요. 그 시간이 환자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꿉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지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돌보는 가족인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환자도 무너지니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보는 가족인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68세 김미숙 씨는 92세 시어머니를 5년째 모시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중기입니다. 김미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깨웁니다. 화장실 가시는 것 도와드리고 세수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립니다. 아침 먹여드리고 약 드리고 TV 틀어드립니다. 그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합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산책하고 저녁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재웁니다. 밤에도 2~3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립니다. 이게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작년 겨울 김미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까지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미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김미숙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5년 동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당신도 좀 쉬셔야 합니다. 많은 돌봄 가족들이 이런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가 봐.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같은 질문을 100번 들어도 웃으며 대답하기. 밤새 못 자도 다음날 아침 환하게 웃어주기. 자신의 시간을 모두 포기하고 환자만 돌보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돌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돌봄은 없습니다. 하루에 1~2번 짜증내도 괜찮습니다. 가끔 지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환자도 무너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돌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환자가 주무실 때, 다른 가족이 있을 때, 그때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 친구랑 전화하든 산책을 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어야 환자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다른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돌봐주면 당신은 그날 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셔야지, 남한테 맡기면 안 돼. 아닙니다.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전문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활동도 하십니다. 환자에게도 자극이 되고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건 환자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환자와 당신 둘 다를 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돌봄 가족 모임에 나가보세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정보도 공유하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5번째, 나를 돌보는 것도 환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환자에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보는 걸 우선순위에 놓으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쉬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62세 이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2년은 혼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은 완전히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자신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저는 이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쓰러집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세요. 일주일에 사흘만이라도요. 처음엔 이영자 씨가 거부했습니다. 제가 돌봐야죠. 어떻게 남한테 맡겨요. 하지만 결국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 3회 주간보호센터에 가시게 됐어요. 이영자 씨는 그 시간 동안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쉬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남편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예전엔 짜증내고 화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돌볼 수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웃어야 환자도 웃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짧은 시간 전력 질주하면 쓰러집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페이스대로 가야 합니다. 중간중간 쉬면서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감정은 남아있고 사랑은 계속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함께 음악을 들으세요.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돌보는 당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지만 사랑까지 잃는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도 사랑을 느낍니다. 가족의 손길을, 목소리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65세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치매 진단 후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관계가 회복됐답니다. 지난 3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쓰셨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면서 진짜 엄마처럼 사랑하게 됐다고요. 치매가 오히려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환자 옆에 앉아서 30분만 함께 음악을 들으세요.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가족들 계시죠? 아직도 치매 진단 후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희망이 있다는 걸,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지금 환자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읽으면서 힘 얻겠습니다. 치매는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당신과 환자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